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바나트의 마녀로 불리는 세르비아의 최고령 연쇄 살인범, 살인의 과학 지식을 동원한 바바 아누이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죠. 하지만 유명세와는 별개로 바바 아누이카는 특이하고 잔인합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1928년의 어느 날 발칸반도의 내륙국 세르비아에서 한 명의 연쇄 살인범이 체포됩니다. 피해자가 5명, 6명만 되어도 보통 난리가 안 나죠. 그런데 10명, 20명도 아니고 최소 50명에서 최대 15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체포됩니다. 여기서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경악에 빠지게 한 것은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연쇄살인범의 성별과 나이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연쇄살인범의 대부분은 남성이죠. 하지만 50에서 15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90대 할머니였습니다. 심지어 살해된 사람 대부분이 남자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90대 할머니가 최소 50명이 넘는 남자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말을 알기 위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훗날 최소 50명 이상의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바바 아누이카는 1838년 루마니아 바나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누이카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1838년이 아닌 36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누이카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죠.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바바 아누이카의 어린 시절은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폭력과 같은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바바 아누이카는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남부러울 것 없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누이카의 아버지가 루마니아의 부유한 가축 사육사였거든요. 11살 무렵 현재 세르비아의 마을인 블라디미로바츠로 이사한 아누이카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아이들과 함께 사립학교에 다녔고 모든 면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죠. 한마디로 그냥 부잣집 딸이었을 뿐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실제로 아누이카의 성격도 괴팍하거나 잔혹하거나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성인이 된 후부터였습니다. 20대 초반 아누이카는 부러울 게 없는 숙녀로 자랐죠. 귀하고 곱게 자란 아누이카의 성격이 변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오스트리아 군 장교와 사랑에 빠졌다가 얼마 못 가 장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시련의 아픔이야 저도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별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죠. 아누이카의 성격이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병 때문이었습니다. 장교에게 버림받고 난 얼마 뒤 매독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에 실패한 후 병까지 얻은 아누이카는 이때부터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남성 혐오증은 덤이었죠. 그리고 사랑 대신 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학문인 화학의 세계로 눈길을 돌립니다. 아누이카는 매우 탁월한 지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화학은 물론이고 의학과 언어까지 독학하였죠. 무려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게 몇 년간 세상과 거리를 둔 채 학문에 빠져 살던 아누이카는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려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농장 주인 남자와 결혼하여 11자녀를 두게 되죠. 자녀가 11명이 아니라 5이었다는 기록도 종종 보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누이카의 많은 자녀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아누이카는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째 되던 해에는 나이 많은 남편마저 사망하여 아누이카는 거의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어쩌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그녀는 다시 학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좋아하던 화학 공부를 이어가며 집 한편에는 실험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직접 다양한 혼합물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아누이카는 곧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치료사이자 약초학자로 알려졌죠. 아누이카가 병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물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아누이카는 얼마 안가 치료사가 아니라 음지의 살인마 마녀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돈 버는 재미 그리고 연구하는 재미에 빠져 점점 논란이 많은 약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레시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위험한 물약을 만들어냈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군 복무를 피하고 싶어하는 젊은 남성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누이카는 이 남자들에게 먹어도 죽지는 않지만 징집을 피할 수 있을 만큼만 아프도록 특별히 고안한 혼합물을 팔았죠. 아누이카의 물약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음지에서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살인자라는 악명과 불을 가져다준 약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누이카가 사랑의 묘약이라 이름 붙인 약물이었죠. 로맨틱한 이름과 달리 이 약물은 사실 독약이었습니다. 독약의 주 고객층은 다름 아닌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죠. 남편을 남몰래 죽이고 싶은 여성들이 아누이카가 만든 사랑의 묘약을 구매해갔습니다. 사랑의 묘약을 사고 싶은 여성이 아누이카의 실험실에 들어가면 아누이카는 그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코드이자 정말 질문이기도 했죠. 이 질문의 실제 의미는 독살당할 남자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누이카는 비수와 독초를 혼합
합하여 독약을 만들었는데 몸무게에 따라 들어갈 비수의 양이 달라졌거든요. 동시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죠. 아누이카의 독약의 핵심이자 아누이카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독약을 먹은 뒤 시름시름 앓다가 서서히 죽게끔 고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의 남편들은 평균 8일 정도면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1920년까지 독약 사업을 벌인 바바 아누이카는 거액을 벌어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을 고용할 정도였는데 직원은 잠재적 고객을 찾아가 아누이카와 연결해주곤 했죠. 지금으로 치자면 영업직이네요. 이 무렵 의뢰인들은 바바 아누이카가 마력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믿었고 아누이카를 바나트의 마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법스 사업이 확장될수록 아누이카와 사랑의 묘약에 대한 소문이 지나치게 퍼지면서 아누이카는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되죠. 타나 모미로프라는 여성이 아누이카의 실험실에서 무려 3번이나 사랑의 묘약을 구입했는데 첫 번째는 첫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을 확인한 스타나 모미로프는 결과에 만족했고 그 후 재혼하여 다시 아누이카를 찾아가죠. 이번엔 새 남편의 부유한 삼촌과 시아버지를 위한 독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돈을 차지하기 위해 약을 산 것이죠. 경찰은 모미로프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삼촌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은 상황이 너무 비슷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모미로프를 신문했고 바바 아누이카의 꼬리가 밟히게 된 것이죠. 아누이카는 모미로프에게 독약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희생자 시신에서 발견된 비소 흔적 분석과 의뢰인들이 하나둘 증언을 하면서 1928년 마침내 체포되고 말죠. 경찰은 아누이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조사했지만 정확한 수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누이카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에 독약을 만든 시기에 의문사한 사람 수를 조합하여 희생자를 50에서 150명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체포 이듬해인 1929년 아누이카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누이카는 이미 살 만큼 산 90세의 노인이었죠. 지금도 90살이면 오래 산 건데 당시 90살은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90세 노인에게 15년형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재판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바바 아누이카는 징역에 다 살기도 전에 감옥에서 나왔죠. 8년 뒤 고령을 이유로 풀려났거든요. 풀려난 아누이카는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2년을 즐기다 1938년 9월 1일 정확히 100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누이카가 죽을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바나트의 마녀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누이카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맞지만 일반적인 연쇄 살인범과는 다르다는 점이 특이하죠. 그녀는 유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20대 초에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매독에 걸리는 쓰라린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고 나이 많은 남편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을 돕고 싶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누이카의 타겟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아닌 주로 가정생활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남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중매 결혼을 한 여자라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여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죽이고 싶은 여자 등이 아누이카의 주 고객층이었죠. 뭐 어떤 서사가 있건 간에 결코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요. 바나트의 마녀로 불리던 세르비아의 최고령 연쇄 살인범 바바 아누이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